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는 토크멘터리 공감 김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엄태석 그리고 윤석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야흐로 수확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을이 왔습니다. 수확하면 농촌 들녘이 아마 먼저 연상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토크멘터리 공감에서는 농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렇게 농업을 이용해서 또 다른 산업, 6차 산업으로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고 해서 역시 저희 제작진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달, 한 농장주를 만나러 서산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아로니아를 지금 한 25일째 수확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밭이 한 10개가 돼요. 그 중에 이제 한 밭을 지금 가는 겁니다. 수확하는 밭으로. 이곳이 아로니아 밭인데요. 여기는. 성인 키보다 높은 아로니아 나무를 헤치며 일일이 손으로 열매를 따야 합니다. 이 아로니아는 7월 20일 정도부터 8월 20일. 그때가 언제냐면 휴가철. 왜냐면 가장 더울 때. 이게 더워야만이 얘가 강렬한 햇빛 때문에 이게 안토시아닌이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때 딱 한 달 딸 수 있는 겁니다. 생과는. 네. 잘 익은 아로니아를 따기 위한 분주한 손놀림. 뜨거운 오후의 햇볕 아래 그늘도 없는 아로니아 밭에서 일하느라 농부의 얼굴은 땀 범벅이 되어가지만 이 수확물들이 그런 그의 노고를 보상해 줄 겁니다.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이희준 씨의 아로니아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위에 이렇게 고생 많으시네. 네. 아이고, 참. 없습니다. 네, 아이고. 폭염이 폭염. 지금 선별 작업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이제 나가는 건데요. 방금 딴 아로니아를 맛보며 수확물의 상태를 확인해보는 손님. 지역 농산물의 유통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시청 공무원 임종근 씨인데요. 농민들의 고민을 듣고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산시청 관계자들이 인천에 방문했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판로 개척과 관련해 서산의 농식품을 중국 현지에 홍보해줄 무역회사를 찾아온 겁니다. 네, 한국 농식품을 중국 쪽에 교역을 하는 무역 전문업체입니다. 우리 서산시 농특산물의 중국 진출을 앞으로 도와주게 될 텐데요. 저희하고 긴밀한 그런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될 겁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홍삼 관련 제품들을 중국 현지 홍보관에 입점시키는 것이 오늘 방문의 목적. 국내에서의 유통을 넘어 해외에까지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확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업체하고의 협력관계도 그렇고 또 이 업체를 통해서 중국 쪽 업체하고도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완성시키는 것은 농민들에게만 달린 일이 아닙니다. 수확된 농산물을 유통시키고 또 그것을 가공해서 상품화하는 과정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도움이 필요해질 겁니다. 하나로 그렇지. 이미지를 통일해야만 이 하나만 봐도 전체적으로 어느 제품이고 어느 회사 거지 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CI 작업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대부분 제품들이 보면은 이제 한 기업이나 한 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대부분 이미지를 통일화시키면은 한 제품만 보더라도 어느 회사의 제품, 어느 누구의 제품이라는 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혀 다른 이제 방향으로 이제 디자인이 돼버리면은 이미지가 완전히 다 달라져 버려서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이제 소비자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좀 통일성 있게 가야 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되려면 지도가 전체적인 마인드 지도가 그려져서 가야 되는데 농민들이 항상 현실만이 중요한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팀장님 같은 분들이 서산시에서 어떤 지도를 만들어주고 또 괜찮은 이런 뭐 디자인 업체들을 서로 조인해서 지도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손발로 뛰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시너지가 엄청나게 폭발할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여기 갤러리와 같이 있잖아요. 농가에서는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 공공기관에서는 유통과 디자인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준다면 농업 전반의 생산성과 소득이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재배와 가공에 전념할 수 있는 농민. 그 곁에는 버팀목처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방향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좀 제시를 해주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또 중간에서 해결을 해주고 같이 하는 거죠. 결국은 뭐 농가 개인이 그런 일들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행정이 또 의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농가의 어떤 의지, 행정에 대한 뭐 그 행정의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영상에서 지금 6차 산업의 다양한 사례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결과들을 좀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분도 화면에 나왔는데 오늘 그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지금 바구니 한가득 정말 맛있는 우리 농산물을 담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서산시 농업마케팅팀의 임종등 팀장님이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산시 농업마케팅 팀장 임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팀장님 사실 우리가 보통 느끼기에 농산물 마케팅 이런 맞아요. 단어가 훨씬 더 와닿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농업을 마케팅 하신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우리 농업은 생산량에 좀 비중을 두고서 정산 정책에만 좀 치우쳐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과잉 생산이 되고 이제 소비가 부진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유통 마케팅의 이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우리 이제 농업 마케팅 팀은 그러한 시대 변화를 이제 담아낸 그런 새롭게 행정 조직이라고, 구성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좀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들, 그리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열어주는 것. 그 끝에서 두 번째 사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이렇게 SBS에서 하는 건데 거기 보면은 지진이 씨가 맡고 있는 역할이 그 시청의 공무원, 그렇구나. 공무원인데 거기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세요. 이렇게 막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잘생긴 공무원이 저희가 실제적으로 뭐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서 지원만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만나고 해결하고 지원해주고 하는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가져 나오신 것들이 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서산에서 생산된 그런. 우리 서산은 농산물 재배에 아주 좋은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조량도 풍부하고 또 토질도 이제 황토인데다가 농업용수도 상당히 깨끗하고 이제 많이 풍부한 그런 지역인데요. 이러한 농작물 재배에 좋은 조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품질 좋은 농산물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뜸부기쌀도 있고, 서산 6년근 인삼도 있고, 뭐 달래 등등. 감자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자를 굉장히 예, 좋아하는데 감자는 우리 농산물인 건 분명한데 그 뒤에 보이는 칩이 저건 뭘까 이런 예, 예. 궁금증이 있거든요. 이 그 코리아 탑 브랜드 2년 연속 대상을 받은 서산 팔봉산 감자입니다. 그 유명한 예, 팔봉산 감자. 팔봉 감자. 서산에 가시면 이제 팔봉산이 이 해발 한 362m 정도 되는 좀 야트막한 그런 산인데요. 그 오염되지 않은 사질 양토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 가로림만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맞고서 이게 이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칩에 이제 들어가는 감자가 상당량 우리 그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서산 감자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감자들과의 경쟁을 예. 뚫고 주인공으로 딱 낙점이 된 예, 감자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게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감자인데 이 생감자를 우리가 먹을 수 없어서 먹고 싶은 마음을 좀 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팀장님한테. 한번 드셔보시죠. 그 찐 감자. 예, 예. 제가 한번 좀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포슬포슬하다 아까 그런 표현 하셨잖아요. 제가 좀 먹어볼게요. 지금 보면 진짜 결정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표현일까요? 결정 자체가 좀 일반 감자하고 다른 것 같아요. 좀 맞습니다. 보슬보슬한 느낌? 그러니까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저희 서산 팔봉산 감자를 항상 찾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소금 찍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소금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왜 이 이 팔봉 감자가
군침이 도네요, 지금. 단맛이 그냥 예, 예. 완전히 안에 담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보면은 이 서산 지역 농민들께서 계약 재배한 물량이 이 두 회사에 한 3,000톤 정도 납품이 됐었습니다. 저는 전혀 인지를 못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서산 팔봉산 감자를 먹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엄 교수님은 시작하자마자 막 드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니 먹으라고 주신 거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맛이 어떠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소금. 교수님에게는 소금이.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저한테는 딱이에요, 소금 없어도. 어릴 때는 설탕 찍어 먹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감자는 딱 소금인 것 같아요. 제대로 맛을 아시네요. 사실 칩의 주인공으로 낙점받기까지는 자체 품질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떤 영업이라든가 판로 개척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서산 농산물이 납품된다는 것은 그냥 뭐 앉아 있는다고 이렇게 찾아오진 않습니다. 산지를 좀 조직화하고 또 규모화하고 브랜드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러한 서산시의 대형 마케팅이나 노력들의 결실이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자 말고도 저희가 아까 이제 소개를 드렸지만은 마늘과 생강, 뭐 달래 등등 이러한 품목의 그 유통 체계도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효과를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농가는 안정적인 유통 경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적정 소득을 보장을 받게 되는 그렇죠. 것이고요. 예, 대형 유통업체는 안정적인 원물을 좀 네. 공급받는 그러한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발로 뛰는 뭐 행정이다, 발로 뛰는 부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저희가 뭐 교섭을 하고 이제 거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산의 어떤 마케팅 노력들은 뭐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고민과 대안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널리 알리고 판로 개척하는 일에 큰 힘 써주시길 바랍니다, 팀장님.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금산의 깊은 산속. 좁은 도로를 따라 차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는데요. 산 중턱에 위치한 이곳, 한국벤처농업대학입니다. 농작물 생산에만 그치던 농업 환경이 지금은 벤처라는 용어가 붙을 정도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를 위한 도전이 여기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의 스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농업 분야에도 스타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농업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산업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산업이 또 발전되고 또 유지되기 위해서라고 그러면 이 산업 끌고 나갈 소위 말하는 스타 농부들이 있어야 되겠다. 또 벤처농업대학은 전국에 정말 이런 스타 농부가 될 수 있는 이런 잠재력 있는 분들이 오셔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지역의 리더가 되는 스타 농부가 되는 그런 꿈을 꾸는 곳이고요. 지난 2001년 설립된 한국벤처농업대학. 교육은 1년 과정으로 매달 셋째 주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이날은 8월 교육이 있던 날. 학생들이 하나둘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멀리 제가 이제 저기 하동이나 창원에서 출발해서 오는데 뭐 2-3시간 오는 게 아깝지 않아요. 예.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1박 2일이 그게 기다려지는 거죠, 다들. 여기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뭐 충남 지역이긴 하지만 대전 충남권이 아닌 분들도 많으시죠? 거의 70% 이상이 전국에서 다 오신 분들도 있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그러나 꼭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민만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 관계자는 물론 회사 임직원, 대학 교수, 귀농 예정자 등 학생의 면면이 다양합니다. 농민은 아니고 조그만 음식점 경영하고 있거든요. 음식점을 하시는데도 여기 또 오너 셰프예요.
어떻게 또 이야기 돼서 참석하셨어요? 여기 농업대학이잖아요. 농업대학인데 요리는 이렇게 식자재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농사를 처음 해보니까 여기 와서 좀 배우고 싶고 또 많은 정보도 좀 얻고 싶고 또 전국적인 이런 대학이니까 전국의 많은 사람들하고 인맥을 또 형성할 수 있고 그러면서 뭔가 좀 내가 많은 걸 배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제 왔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면 어느 직종이에요? 저는 회계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수업을 기다리는 학생들. 벤처농업대학 동기들 사이에 반가운 이야기꽃이 피어납니다. 오늘은 어떤 수업이 진행될까? 농사 짓는 거는 주변 분들한테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 와서 보면은 이게 그동안에 몰랐었던 거 뭐라 그래야 되나 내 속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 그런 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수업종이 울리고 오늘의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농업대학이라는 타이틀과 달리 이곳에서는 농업 생산 분야를 뛰어넘는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 시작합니다. 우리 김진모 검사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법의 이해 잘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드려도 되죠? 어려운 것 좀 질문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새로운 상상력, 창의력을 어떻게 농민분들한테 줄 것이냐. 그 상상력과 창의력은 농업 분야뿐만이 아니라 인문학, 과학, 다양한 분야의 얘기를 들음으로 해서 본인이 스스로 상상하게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창의력이 나오는 건데요. 이 벤처농업대학에서 추구하는 것은 농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이죠. 농업에 예술이 접목되고 문화가 접목되고 IT, BT가 접목되면서 한국 농업만이 갖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이러한 교육 목표를 위해 여러 강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전직을 살려 강의를 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고 요즘은 AT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이제 중국 쪽 일을 많이 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중국 현지 주재원 생활도 하고. 근데 이 우리나라 농업이나 또 농산식품 제조, 가공, 유통시키는 분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 알고 있는 것을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여기 참여하면서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업과는 전혀 인연이 없지만 새로운 지식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강사도 있습니다. 나는 농업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농업 얘기는 안 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나가는 건지 이걸 한번 얘기를 하면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뭔지 왜 이 시점에서 어떤 그런 레볼루션이 필요한 건지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농업을 이제 전담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좀 자극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런 얘기를 좀 할까 하고요. 지금 융합 시대잖아요. 농업 혼자만으로 그동안에 커가는 것보다는 다른 산업과 농업이 융합을 했을 때 얼마나 큰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올해 초 벤처농업대학을 졸업한 충남 서산시장 역시 강사로서 이곳을 찾았는데요. 자신의 경험을 전하기 위해 후배들 앞에 설 예정입니다. 졸업은 했지만 한 번씩 꼭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근데 오늘이 꼭 오고 싶은 날이었었고 또 오늘 뭐 훌륭하신 분들 또 강의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들으려고 왔어요. 언제든지 졸업하고 나서 또 강사로 와서 후배 기수들한테 또 경험담, 자기가 지금까지 농업해오던 부분들을 갖다가 또 알려주는 그 시간도 있고 해서 얼마든지 그 교수 역할도 하는 곳이 여기고 어떤 그 전문성 있는 학교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분들만 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농업 현장에서 직접 흙과 또 물과 공기와 이런 그 여러 가지 자연과 어울리면서 체득한 이런 체험,
경험, 성과 이런 것들을 여기 오신 분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그 장이기 때문에 열띤 박수로 강사를 맞이하는 학생들. 이곳에 찾아온 강사들 모두 농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농업을 고민하며 한국 농업의 창조적인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지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년에 비가 한 두세 번 우리의 머리에 있는 상상력,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을 집어넣어서 저 끝에서 뭐가 나오느냐? 거대한 혁신이 나옵니다. 우리의 상상력, 이미지네이션이 인풋이고 저 끝에서 거대한 이노베이션, 거대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 대한민국 농업은 다 소농입니다. 규모가 작죠. 근데 우리의 경쟁 상대들은 다 규모가 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규모가 130배나 큽니다. 도저히 규모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런 스마트 시대라는 것은 우리한테 참 좋은 기회를 주는 게 약자인 대한민국 농업이 강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뭔가 가능성을 주는 건데 그게 뭐냐? 창의력과 새로운 상상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모셔서 다양한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보자. 해가 지고 밤이 되고 날이 바뀌는 것처럼 농업의 환경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 그리고 학생들이 앞으로의 농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 그들의 열정과 꿈이 모여 농업은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드는 것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농업이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더해지는 더하기의 경쟁력이었다 그러면 이 벤처농업대학에서는 이 더하기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창의력이 곱해져서 이 더하기의 경쟁력을 곱하기의 경쟁력을 만들어서 한번 이런 강자들과 경쟁해보자, 이겨보자. 흔히 농업이란 씨를 뿌리고 작물을 재배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연구, 개발, 마케팅 모두가 함께하는 분야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먹거리를 위해 농사 짓고 계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고요. 우리 농산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크멘터리 공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